청소부 주제에 감히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 네가 여기 왜 왔어? 바닥이나 닦으라고. 25년 만에 동창회에서 동창들이 청소부 일을 하는 옛 친구를 무시하며 쏟아낸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죠. 자신들이 업신여기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란 사실을요. 감히 내 아내를 그렇게 대했다고. 전 직원 앞에서 진실이 밝혀진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로비가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동창회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모두들 성공한 모습으로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호텔 입구로 들어서자 동창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간소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평범한 바지 차림의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동창들은 모두 화려한 명품 드레스와 정장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하늘이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25년이나 됐네. 유리가 하늘을 향해 다가오며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죠.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요즘 어디 살아? 뭐 하면서 지내? 민지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다른 동창들도 귀를 기울이며 하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청소 일을 하고 있어. 여러 건물들 청소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동창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묘한 우월감이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죠. 유리의 눈빛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 하늘이가 청소부라고.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유리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놀라움과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어? 무슨 사연이 있나? 정말 힘들겠다. 그런 일이 얼마나 고생스러운데. 동창들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호기심과 은근한 우월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하늘은 그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명품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하늘아, 청소부가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생활하기 힘들지 않아? 다른 동창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는 듯한 시선들이었죠. 아마 100만 원도 안 될 거야. 요즘 청소일이 얼마나 받겠어? 영희가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유리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은밀하게 하늘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어요. 우리 단체톡에 올려야겠다. 25년 만에 만난 청소부 동창 이야기로 화제가 되겠네. 하늘이 그 모습을 보고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유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아, 여기 와서 바닥 좀 닦아줄래? 하, 농담이야, 농담. 유리의 말에 주변 동창들이 키득거렸어요. 하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말이야. 또 다른 동창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의사거든. 병원도 2개나 운영하고 있어. 아이들도 다 외국 유학 보냈고. 자랑이 시작되자 다른 동창들도 가세했어요. 우리 남편은 변호사야. 로펌 파트너까지 올라갔어. 나는 부동산 사업하고 있어. 작년에만 몇십억 벌었어. 하늘은 조용히 그들의 자랑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갑고 경멸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아, 결혼은 했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늘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결혼했어. 남편은 회사에 다녀. 어떤 회사? 뭐 하는 회사인데? 유리가 더욱 파고들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야. 하늘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자 동창들은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냥 월급쟁이구나. 그럼 하늘이가 청소일까지 해야 하는 거네. 생활이 많이 어렵겠다. 정말 안 됐어. 동창들의 가짜 동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리가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어요. 이런 모습도 찍어둬야겠다. 나중에 우리끼리 볼 때 재미있을 거야. 정말 유리야, 그러지 마. 다른 동창이 말렸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괜찮아, 괜찮아. 하늘이도 추억이니까 좋아할 거야. 하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5년 전 학창 시절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이 슬펐어요. 청소부가 한 달에 얼마나 벌어? 100만 원 정도 되나? 우리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쓰는데. 수진이 명품 가방을 자랑하듯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가방만 해도 500만 원인데 하늘이는 몇 달 일해야 살 수 있겠네.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늘은 그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했던 하늘이가 청소부를 하다니. 영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역시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나 봐. 인생은 다른 게 중요한 거야. 유리가 더욱 신나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다들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잖아. 하늘이만 혼자. 하늘이 참고 있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 혜진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점점 더 차갑고 경멸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죠. 하늘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 학창시절에 순수했던 우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만이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었죠. 그래도 하늘이는 열심히 살고 있잖아. 청소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민지가 위선적으로 말했지만 그 말투에도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 했나? 하지만 정말 충격이야. 하늘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동창들의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냉소적인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호텔 입구로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유리를 향해 다가왔어요. 여보, 늦어서 미안해. 회사 일이 늦게 끝났어. 태준이 유리의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하며 사과했습니다. 유리가 반색하며 그의 팔짱을 꼈어요. 애들아, 우리 남편 소개할게. 대한그룹 부장 태준이야. 동창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대한그룹이라는 이름이 주는 임팩트가 컸어요.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꺼내 동창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한그룹 영업본부 부장 김태준입니다. 아내가 항상 동창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창들이 명함을 받으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대한그룹이라고. 정말 대단하네요. 부장님까지 오르시다니. 혜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이시구나. 유리 정말 복받았다. 대한그룹이면 최고 대기업 중 하나잖아. 수진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유리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녀는 더욱 우쭐해하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우리 남편이 한 달에 800만 원씩 벌어와. 보너스까지 합치면 연봉이 1억 넘어.
동창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이 유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1억이라고? 진짜? 대기업 부장님은 역시 다르네. 영희가 감탄했어요. 그리고 이 가방 봐. 3천만 원짜리야. 우리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거라고. 유리가 명품 가방을 들어 올리며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동창들이 우아하며 감탄했어요. 3천만 원? 진짜 예쁘다. 나도 하나 갖고 싶어. 그런데 3천만 원이라니 정말 비싸네. 민지가 가방을 만져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이건 기본이야. 우리 남편이 명품을 좋아해서 옷장에 명품 가방들이 수십 개야. 유리가 더욱 신이 나서 자랑했어요. 태준도 아내의 자랑에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니까 사주는 거죠. 능력이 되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의 말에서도 은근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유리의 시선이 다시 하늘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아, 청소부가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아까 말 안 했잖아.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에게 집중되었어요. 하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벌어. 200만 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 정말 힘들겠다. 유리가 과장된 표정으로 동정을 표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연봉이 이 가방 하나 값도 안 되는구나.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태준도 하늘을 보더니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청소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회사에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부 아주머니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던데 아직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하시다니. 참 안타깝네요. 태준의 말에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보통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하시는 일인데. 혜진이 맞장구 쳤어요. 하늘이한테는 다른 선택이 없었나 봐. 남편 벌이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영희가 말했습니다. 동창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가짜 동정을 표현했어요. 하늘이 정말 고생 많다. 우리는 집에서 놀고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하나?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우월감과 호기심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늘이 태준의 명함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대한그룹이라는 회사명이 매우 익숙했죠. 그 순간 하늘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유리가 태준의 팔짱을 끼며 더욱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야. 회장님께서 직접 칭찬하실 정도로. 정말요? 회장님께서 직접? 민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승진도 계속하고 있어. 태준이 겸손한 척하며 말했어요. 아직 멀었죠. 더 열심히 해야 해요. 회사가 워낙 크고 경쟁도 치열하니까.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늘아, 남편분은 어떤 회사에 다닌다고 했지? 태준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야. 하늘이 여전히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자 태준이 더욱 우월감을 느꼈어요. 아, 중소기업이구나. 요즘 중소기업은 정말 힘들죠. 대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의 말에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복지부터 연봉까지 정말 다르지. 유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하늘아, 정말 우리가 뭔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동창들이 키득거렸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늘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말들이었죠. 태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잠깐 전화 받고 올게요. 그가 자리를 비우자 유리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우리 남편 진짜 바빠. 부장이라서 책임져야 할 일이 많거든.
혜진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정말 부럽다. 우리는 남편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어. 하늘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역시 회사 일이네요. 부장이 되니까 더 바빠져요. 유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보람 있잖아. 대한그룹 부장이면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동창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태준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하늘만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하늘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하늘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기사님,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잠실 펜트하우스로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다시 한번 백미러를 봤어요. 간소한 차림의 하늘이 그런 곳에 산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펜트하우스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집값이. 네, 맞습니다. 하늘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30분 후 하늘은 최상층 펜트하우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전망이 서울 시내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웅장했어요.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정장 차림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오늘 동창회 어땠어? 많이 기다렸는데 늦었네. 강호가 다정한 표정으로 하늘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묻어났죠. 생각보다 별로였어. 아니, 정말 실망스러웠어. 하늘이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호가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보네. 하늘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동창들의 차가운 시선, 유리의 노골적인 조롱, 그리고 태준의 우월감 넘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바닥이나 닦으라고 했다고. 청소부 주제에 같은 자리에 앉느냐고도 했고. 강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평소 온화한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태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신 회사 부장이더라. 강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온화했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태준이라고? 혹시 김태준 말이야? 네, 영업본부 부장이라고 하던데. 유리라는 동창의 남편이었어. 강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죠. 감히 내 아내를. 내 부하 직원이 감히.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이 그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별일 아니야. 하지만 강호는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어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내 부하 직원이 아내를 모욕했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강호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김 실장, 늦은 시간에 미안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와.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어. 전화 너머로 김 실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내일 아침에 자세히 설명할게. 그리고 김태준 부장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둬. 네, 알겠습니다.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 하늘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보,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그래도 직장 동료잖아. 하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건 단순한 직장 문제가 아니야.
기본적인 인간 존중의 문제거든.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알지? 바로 상호 존중이야. 직급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내 부하 직원이 그런 가치를 위배했어. 게다가 내 아내한테. 강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적당히 할게. 하지만 확실한 교훈은 줘야 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강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모욕한 부하 직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징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강호가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켜고 김태준의 인사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입사 10년 차 영업본부 부장, 평가는 보통 수준. 여보, 혹시 태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알아?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더라. 강호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 하늘이 강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거야. 난 언제나 당신 편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대한그룹 본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강호가 일찍 출근했다는 소식이 직원들 사이에 퍼지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었어요. 태준이 평소와 같은 시간인 8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서며 어제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제 동창회에서 정말 재미있는 사람을 봤어. 우리 와이프 동창인데 그 나이에 청소부를 하더라고.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며 물어봤습니다. 청소부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 분인데요? 우리랑 비슷한 나이야. 정말 초라하더라. 태준이 커피를 마시며 우월감에 찬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5년 만에 만났다고 하는데 청소부를 하고 있대. 정말 인생이 극과 극이지. 우리는 이렇게 대기업에서 성공했는데. 하부장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 별로 할 말은 없었지. 우리 와이프가 좀 놀려주긴 했지만 사실 불쌍하기도 하고. 태준의 표정에 가짜 동정과 진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올라왔는데 그 사람은 청소나 하고 있으니까. 참 인생이 아이러니해. 최 대리가 끼어들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죠.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 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 능력이 있으니까 인정받는 거고. 태준이 더욱 자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강호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김 실장도 함께 왔어요. 직원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태준도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호가 태준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김 부장, 잠깐 대화 좀 할까? 태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어떤 말씀이신지요? 강호가 태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지 궁금해서 왔어. 태준이 조금 불편해하며 말했습니다. 항상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직원들의 가치관이나 인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강호의 시선이 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김 부장, 회사 생활은 어때? 만족하고 있나? 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이 아부하는 듯한 톤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저희 회사 직원들은 정말 우수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강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라.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나? 저희는 대기업에서 일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태준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호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 글쎄요. 청소부나 그런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분들과는 확실히 다르죠. 어제도 그런 사람을 봤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강호의 주먹이 책상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어제 그런 사람을 봤다고. 네, 제 아내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청소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인생이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태준이 계속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했나? 동정은 했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호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다른 세계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다르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훌륭한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잖아요. 태준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강호가 김 실장을 바라봤어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김 부장, 내일 전체 직원 세미나가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참석해.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내일 가면 알게 될 거야. 아주 흥미로운 내용일 거야. 강호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김 부장,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 명심해. 태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강호는 이미 사무실을 나가고 있었어요. 강호가 사무실을 나간 후 동료들이 태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부장님, 회장님이 왜 갑자기 오신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글쎄,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지. 내일 세미나도 있다고 하고. 태준은 강호의 차가운 시선을 기억하며 조금 불안해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하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회장님 표정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요. 태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설마 우리 때문이겠어? 다른 부서에 문제가 있나 보지. 그는 자신이 그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오자 강호의 표정은 전날 밤보다도 더욱 굳어 있었어요. 실장, 김태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어때? 네, 회장님. 밤새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김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태준 부장은 입사 10년 차로 영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평균 정도고 큰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표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강호가 파일을 넘기며 자세히 읽어봤어요. 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가? 그 부분을 조사해보니 좀 문제가 있더군요. 후배들이나 하급 직원들에게는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편입니다. 김 실장이 추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특히 청소 직원들이나 경비 직원들을 대할 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증언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강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어제 직접 확인해 보니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더군.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자세히 들어봐도 될까요? 부하 직원이 내 아내를 모욕했다니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김 실장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사모님을 모욕했다고요? 그게 대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강호가 어제 하늘에게 들은 이야기를 김 실장에게 상세히 전달했어요. 김 실장이 듣는 내내 분노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닥이나 닦으라고 했다고요? 청소부 주제에 감히 같은 자리에 앉느냐고도 했고요. 그래.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모욕했어. 김 실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모님께서는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일반적인 징계로는 부족해. 이번 기회에 확실한 교훈을 줘야 해. 강호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어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세미나를 열겠어. 주제는 직장 내 인성과 상호 존중 문화야. 좋은 생각입니다. 언제 진행하시겠습니까? 내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전 직원 참석으로 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시켜. 김 실장이 메모하며 물어봤어요. 특별한 준비 사항이 있으신가요? 사모님께서 직접 참석하실 예정이야.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할 계획이거든.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태준에게는 미리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김태준에게는 절대 미리 알리지 마. 당일에 깜짝 놀라게 해야 효과가 있을 테니까. 네, 회장님. 극비로 처리하겠습니다. 강호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 전체 직원들에게도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겠어. 상대방의 직업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김 실장이 동의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 김태준의 과거 행적도 더 자세히 조사해봐.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거든. 네, 즉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호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아내가 당한 모욕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한편 태준은 여전히 동료들과 함께 어제 있었던 동창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다녀간 후에도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웃긴 게 그 청소부 여자가 우리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뭔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뭔가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 청소부 주제에 말이야. 동료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아마 열등감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짓는 거 아닐까요? 자신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최 대리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부장님, 아까 회장님이 오셨을 때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이상했어?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진지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부장님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태준이 조금 불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설마 나 때문이겠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부장이 말했어요. 그런데 내일 세미나가 뭔 내용일까요? 갑자기 전 직원 참석이라니. 글쎄, 연례 행사 아닐까? 인성교육 같은 거. 태준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강호는 김 실장과 함께 세미나 준비를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발표 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직장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차별과 모욕의 사례들을 정리하되 특히 김태준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전체 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교육이거든. 김태준은 나쁜 사례의 본보기가 되는 거지.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사모님께서는 언제쯤 오실 예정인가요? 세미나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시도록 할게. 너무 일찍 오시면 다른 직원들이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에게 곧 닥칠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한그룹 전체에 공지사항이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화면과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긴급 공지, 전 직원 대상 특별 세미나 개최, 오늘 오후 2시, 직장 내 인성 교육 및 상호 존중 문화 정착. 태준이 메시지를 보며 동료에게 투덜거렸습니다. 또 이런 교육이야? 정말 시간 낭비네. 할 일도 많은데. 그냥 주기적으로 하는 교육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가야죠. 하부장이 체념하듯 대답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직접 진행하신다니 특별한 이유가 있나 봐. 평소에는 외부 강사를 부르는데. 태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제 우리 부서에 오셨던 것과 관련이 있을까? 뭔가 문제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일단 참석해봐야 알겠죠. 어차피 빠질 수도 없고. 다른 부서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전사 세미나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호는 김 실장과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됐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대강당 세팅도 끝났고 음향시설 점검도 마쳤습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고 특히 직장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차별 행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담았어요. 강호가 자료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런데 혹시 김태준이 눈치챈 것 같지는 않나? 전혀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태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동료들에게 동창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럼 더욱 확실한 충격을 줘야겠어. 1시 30분에 미리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네, 알겠습니다. 한편 하늘은 집에서 세미나 참석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간소한 차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은은한 메이크업까지 완벽한 비즈니스 룩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던 하늘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강호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준비 다 됐어? 응, 거의 다 했어.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하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라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해. 다른 직원들도 보고 배울 수 있을 거야. 강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알겠어. 그럼 1시 50분에 도착할게. 오후 2시 정각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500여 명의 전 직원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집합은 회사 창립 기념일이나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어요. 강호가 연단에 서자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그의 표정이 오늘은 유독 진지해 보였어요.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어요. 태준도 앞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호 존중과 기본 예의입니다. 상대방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 말이죠. 강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장인 저부터 신입사원까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까지 모두가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중 일부는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태준이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왠지 자신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인데 우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조금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직원은 자신이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청소부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을 노골적으로 모욕했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에서 흘러내렸어요. 바닥이나 닦으라고 했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느냐고도 했고요. 그것도 25년 만에 만난 동창회에서 말이에요.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강호가 무대 옆을 바라보며 손짓했습니다. 오늘은 그 피해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특별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늘이 우아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강호 옆에 섰습니다. 태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저 여자가 왜 저기 서 있는 거지? 그의 속삭임이 주변 동료들에게 들렸어요. 누구세요? 아시는 분이에요? 어제 본 청소부 여자야. 왜 저기 무대에 서 있는 거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호가 하늘의 손을 잡으며 직원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순간 대강당이 웅성웅성 술렁였습니다. 500명의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중 누군가가 이 사람을 청소부라며 조롱했습니다. 바닥이나 닦으라고 했다고 하네요. 강호의 시선이 정확히 태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같은 자리에 앉느냐고도 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무시했다고 합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회장님 부인이 제가 어제 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준 부장. 당신이 어제 청소부라며 모욕한 여성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강호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대강당의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500명의 눈빛이 그를 향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회장님 부인이신 줄 전혀 몰랐어요. 강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알았다면 존중했을 거라는 뜻인가요? 상대방이 회장 부인이라서 존중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건가요? 태준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김 부장, 당신은 어제 제 아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말해보세요. 태준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소부라고. 그리고 바닥이나 닦으라고. 계속하세요. 같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호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런 말을 할 때 기분이 어땠나요? 우월감을 느꼈나요? 태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하늘이 마이크를 받아들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서 청소 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의 지위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제 손으로 일하며 살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경제적 상황에 있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했어요. 특히 25년 만에 만난 동창회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늘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태준 씨, 당신은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청소부라며 무시했잖아요. 지금은 회장 부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야 사과하는 건가요? 태준이 할 말을 잃었어요. 진정한 존중이란 상대방의 지위나 배경을 알기 전에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 같네요. 강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진정한 인격자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모두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주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500명의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모두 드러난 것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태주는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걸어가는 길이 마치 죄인의 행진 같았어요. 인사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태준 부장, 앉으세요. 태준이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사팀장의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회장 가족에 대한 모독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서류를 건네며 인사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업계 블랙리스트에도 등록됩니다. 향후 타 기업으로의 이직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준의 얼굴이 절망으로 얼룩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 부인이신 줄 전혀 몰랐다고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회장 부인이 아니었다면 괜찮았다는 말씀인가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태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 정책입니다. 번복할 수 없어요. 오늘 중으로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퇴사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태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10년간의 직장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것이었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가족들이 있어요. 아이들 학비도 있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어야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인사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보안팀에서 개인 물품 정리를 도와드릴 겁니다. 30분 안에 모든 걸 가져가세요. 태준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만나는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차갑거나 동정적이었어요. 부장님, 정말 그런 일이. 최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태준은 고개만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 사무용품들을 박스에 담으며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책상 위에 가족 사진,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 10년간의 추억들이 한순간에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집에 돌아가 유리에게 모든 상황을 말해야 했어요. 여보, 나 회사에서 해고됐어. 유리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해고? 왜?
태준이 어제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과 오늘 세미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털어놨어요. 하늘이가 대한그룹 회장 부인이었어. 유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하늘이가 청소부라고 했잖아. 나도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소개했어. 500명의 직원들 앞에서. 유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회장 부인을 그렇게 대했다고. 그날 밤 태준과 유리는 하늘이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늘이 현관문을 열자 그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빌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늘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청소부라며 무시하셨잖아요. 바닥이나 닦으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죠. 하늘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질까요? 25년 만에 만난 동창회에서 받은 그 모욕이 없었던 일이 될까요? 태준이 더욱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남편분께 한 말씀만. 하지만 하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에요. 어제 저를 대하실 때의 그 마음이 진짜 당신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때 강호가 현관문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보, 뭔 일이야? 이분들이 사과하러 오셨어요. 강호가 태준 부부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김태준, 어제 내 아내에게 한 말 기억나나?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태준이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준, 회사에는 인격을 갖춘 직원만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조직에 필요 없어요. 태준이 더욱 절망적으로 애원했어요. 회장님, 제발.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그런 소중한 가족이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했나요? 다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텐데. 강호의 말에 태준이 할 말을 잃었어요. 유리가 하늘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지만 하늘이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제발요, 사모님. 저도 잘못했어요. 무시한 것도 잘못이었고. 이제 와서 사모님이라고 부르시는군요. 어제는 청소부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차가운 목소리에 유리가 더욱 절망했어요. 하지만 강호와 하늘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 가족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해고로 인한 수입 중단은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급여가 사라지자 생활이 순식간에 어려워졌어요.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김태준 씨, 이번 달 대출 상환이 연체되었습니다. 즉시 입금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연체가 계속되면 담보 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집까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리는 명품 가방들을 모두 팔아야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랑스러워하던 명품 가방들이 중고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거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3천만 원에 산 거라고 하셨는데 중고는 보통 30% 정도밖에 안 돼요.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이요?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명품은 원래 그래요. 새 제품이랑 중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유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이 이렇게 하찮은 가격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전학을 가야 했어요. 아빠, 왜 전학을 가야 해?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 아들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잠깐 일을 못하게 되어서 조금 더 싼 곳으로 이사해야 해. 태준이 아이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딸 수진이도 울었어요. 엄마, 나도 전학 안 가면 안 돼? 여기 학교가 좋은데. 미안해, 수진아.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유리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업계 블랙리스트의 위력은 생각보다 컸어요. 죄송합니다만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대부분의 회사에서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대한그룹에서 해고된 이유가 업계에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인성 문제로 해고되신 분은 저희 회사 방침상 채용이 어렵습니다. 태준의 절망이 깊어졌어요. 1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2달 후 태준 가족은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유리가 혼자 앉아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하늘이를 그렇게 무시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한번 내뱉은 말과 행동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교만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게 잘못이었어. 그들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어요. 한편 하늘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강호가 하늘에게 물어봤어요. 후회하지 않아? 좀 심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저는 단지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권력이나 지위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간신히 찾은 것은 작은 회사의 말단 직원 자리뿐이었습니다. 연봉도 예전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첫 출근 날 태주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팔아버려야 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시했을 텐데 이제는 그분이 존경스럽게 보였어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새 회사에서도 태주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누구에게든 존댓말을 하고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하늘을 마주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간소한 차림으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늘이 잠시 작업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이제 조금은 깨달으셨나 보네요. 네. 너무 늦었지만 정말 잘못 생각했었어요. 하늘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거죠. 태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이후 태준은 진정으로 변했습니다.
과거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아이들도 부모의 변화를 보며 올바른 가치관을 배워갔습니다. 1년이 지난 후 태주는 작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비록 예전만큼의 지위나 연봉은 아니었지만 동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넘어지셨을 때 태준이 가장 먼저 달려가 도와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고맙네, 젊은이. 요즘 이런 사람 보기 힘든데. 할머니의 말에 태준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전의 자신을 생각하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권력과 지위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지만 인간의 품격과 인성은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태준과 유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했어요. 하늘과 강호는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계속해서 청소 일을 하며 평범한 삶을 즐기고 있었고 강호는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었고 누구든지 똑같이 예의를 지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일로 모두가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관계없이 기본적인 예의만큼은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든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상대방의 직업이나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